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하겠다고 선정한 내용은요, 표지가리 증거 조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표지가리 증거 조작, 성남시의 공문을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거죠. 원래 2개의 공문이었는데 하나의 공문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증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기 위해서,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작당을 했다, 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가장 범인으로 유력한 자는 검찰이죠. 왜? 그로서 가장 이익을 볼 자자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가장 이익을 보는데 누가 검찰을 위해서 조작을 해주겠습니까? 없어요. 언론하고 검찰이 아무리 친해도 그런 일을 쉽사리, 증거 조작을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땡이가 붓지 않고서는, 아니면 돌지 않고서는. 아무튼 이 표지가리 증거 조작에 대해서 검찰은 자기 짓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화살을 돌리고 있죠.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표지가리 증거가 조작이 됐다. 표지가리 수법으로 증거가 조작됐다는 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을 물고 늘어지면서 뭐 공격을 한다, 뭐 거짓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후한무치한 거죠. 검찰이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대로 드러난 겁니다. 좋습니다. 검찰이 일단 아니라 치죠. 그럼 누구겠느냐? 의심되는 것은 일단 이 문건을 공개한 JTBC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JTBC한테 제출한 김은혜 혹은 이기인 의원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증거를 조작했을까요? 근데 이 과정만 봐도요, 문서가 흘러갔을 과정만 살펴봐도요, 눈에 확 띕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깊이 설명할 것도 없이 진행 경과를 일단 보기만 하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5월 17일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판에서 공문서 조작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는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허위 주장이랍니다. 허위 주장은 뭔 허위 주장이야. 어쨌거나 공문서가 조작된 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라고 하기 어려운 짓거리인 거죠.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이거를 허위라는 식으로 폴짝폴짝 띄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법정에 조작된 증거가 제출이 됐으면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 언론들의 태도도 참 못됐습니다. 조작됐다는 증거는 1차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표가 됩니다. 서로 받아쓰기 위해서 쌩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JTBC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MBN도 그랬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공판에서는 공문서 조작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방을 벌일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한 검사는 사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입니다. 표지가리 공문 조작, 표지가리 증거 조작은 이제 정치적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쟁점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로서는 긁어부스럼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거론을 함으로 인해서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가 끌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검언 유착 체제가 근본적으로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면 도대체 이 표지가리 증거 조작이란 게 뭐냐?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조작된 것은 바로 2021년 성남시가 작성한 호주 출장 계획서라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요, 모두 2개가 작성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둘 다 입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신문할 때 이 둘 다 제시를 했대. 자, 이 2개의 계획서는 1차는 위반이고요.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합니다. 2차는 참석자 1명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2개의 문서를 하나로 합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조작된 겁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바로 2차 계획서인데 2차 계획서 이 공문에는 김문기 씨 이름, 돌아가신 김문기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 것도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바깥에서 어떻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건 내 주관이에요. 알든 모르든. 근데 밖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거짓말이네 아니네, 글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걸 사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댄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요, 선거법 위반의 사항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은요, 자신의 경력이나 또는 범죄 전과나 혹은 뭐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학력 등등 이런 것들을 허위로 얘기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다?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떡하니 증거, 참, 이거를 가지고,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기가 차는 내용이에요. 검찰이 정말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재판을 한다고? 야, 참.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도 지금 감옥 가야 정상 아닙니까?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며. 자기 마누라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다며. 23억이나 이익 봤던데 그건 뭔데? 그거 그러면 다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참. 자, 아무튼 바로 이 표지가리 증거 조작은 2021년 성남시의 호주 출장 계획서입니다. 2개의 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마치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한 호주 출장 공문 1번을 표지만 떼내서 김문기 이름이 포함된 출장 공문 2번과 합칩니다. 껍데기는 1번 걸 가져오고 속지는 2번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재명 대표가 원래부터 김문기를 잘 알았다라는 증거물로 쓴 겁니다. 심지어 이 공문을 제시를 하면서 증인신문도 했어요. 당시 신문의 대상이 된 사람은 기업지원과장, 성남시 전 기업지원과장이던 최모 씨입니다. 이 최모 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되게 억하심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매우 불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당시 검찰은요, 이 공문을 제시하면서 이 최 씨를 닥달합니다.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김문기 이름이 있는 공문을 결제받았다라는 증언을 받아내요. 최 씨는 처음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검찰이 공문을 제시하니까 결제를 받았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위증을 유도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약간 좀 야로가 있어. 검찰이 이 해당 공문을 직접 원본을 제시를 한 게 아니고요. JTBC 화면을 제시합니다. 방송 화면, 언론 보도 화면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 공문에 이렇게 돼 있던데 봐라, 이 보도 내용 이렇게 되지 않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름 있는 거 결제받지 않았냐? 라고 합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 공문 위조라고 해도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야. 그 방송에 보도된 거잖아.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개새끼들이지, 한마디로. 자, 자세히 한번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공문을 어떻게 위조했단 말이냐? 자, 1차 공문. 이 1차 공문은 2021년 12월 2일 호주 출장에 대해서 최초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대목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서명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참석자 내용입니다. 이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니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재명이라고 서명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밑에는 팀장 땡땡땡으로 나옵니다. 본부장 유동규고 팀장 땡땡땡 이 부분을 보면은 원래는 이모 씨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자, 검찰은 바로 이 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속지는 뭘로 가져오느냐? 요 공문을 가져옵니다. 이른바 두 번째 공문인 거죠. 이 공문에서도 보면은 이 공문에서 자세히 보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이 결제란이 비어 있죠. 시장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결제란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기한자도 서명을 안 했고 아무도 서명을 안 한 거예요. 아마 이건 그냥 단순 보고용으로 만들었다가 단순 참조용으로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김문기 씨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아까와는 다르죠. 아까는 팀장 땡땡땡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처장 김문기로 나와 있는 공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검찰은 앞에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공문에서 표지를 뜯어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이름이 있는 두 번째 공문에서 속지를 뜯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만듭니다. 두 개의 공문을 하나로 만든 거죠. 참. 이 조작 방법은요, 아시다시피 흔히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흔히 쓰는 어떻게 보면 뻔한 조작 방법인데 의외로 잘 먹히는 수법이기도 하죠. 아무튼 검찰은 이 두 개의 문서를 합쳐서 조작한 공문을 가지고 위증을 유도를 한 겁니다. 검찰은 변명을 이렇게 댑니다. 원래 성남시가 만들었던 두 개의 공문 모두를 제시하고 신문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검찰은 JTBC에서 보도된 그 공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법정에 증거로 들이민 거죠. 정상적인 공문에는 서명이 없다. 그리고 서명이 있는 공문에는 김문기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JTBC에서 보도된 이 공문을 증인신문에 사용한 겁니다.
사실상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설령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뭐 혹시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누구누구를 의심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검찰은 자신들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공문으로 최대 이익을 본 것은 검찰이잖아요. 이익 본 놈이 범인 아닌가요? 자, 그리고 설령 이 공문이 검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입수되었다 하더라도 이 공문은 최초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을까요? 결국에는 검찰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 이것만 봐도 검찰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JTBC는 왜 의심을 받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JTBC는 그럼 여기서 왜 뜬금없이 의심을 받느냐? 자, 바로 이 위조된 공문을 보도하고 보도된 이 내용이 법정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에 진술인에게 JTBC 보도 내용 중 2014년 11월 호주 뉴질랜드 교통체계 관광 벤치마킹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 문서를 제시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자세히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JTBC 마크가 있는 부분이죠. 보이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검찰은 바로 이 문서를 증인한테 제시하면서 봐라, 이 문서가 있지 않냐. 그런데 김문기 이름이 있는 문서 이재명한테 결제 안 받았단 말이니? 라고 재차 질문해요. 그 전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던 증인은 이 문서를 보고 맞아요, 기억나네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JTBC가 의심을 피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이죠. 자, 그러면 누가 범인일까요? 검찰이 범인일까요? JTBC가 범인일까요? 자, 일단 이 공문의 출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이 공문은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JTBC 그리고 검찰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수 경로가 이래요. 김은혜가 맨 처음 입수를 했고 그걸 JTBC 측에 제보를 했고 JTBC가 이걸 보도를 하니까 검찰은 그 보도된 화면을 가지고 증인신문에 쓴 겁니다. 이게 지금 드러나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최초 이 공문은 성남시에서 만들었겠죠. 그럼 성남시가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누군가가 성남시로부터 빼앗아 왔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기인 의원한테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를 보면 이기인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나란히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인 경로는 이러합니다.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 문건을 빼낸 어떤 누구, 그리고 이 문건을 받아든 이기인, 그리고 김은혜, JTBC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의심이 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죠. 여기도 검찰 들어가네요. 그죠? 자, 아무튼 자, 근데 이기인 의원은 과연 이 공문을 어떻게 입수한 걸까요? 검찰로부터 확보한 게 아니면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 여기서 검찰 주장대로 검찰이 범인이 아니라 칩시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범인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죠. 자, 만약에 이기인 의원이 이것을 조작한 것이라면, 김은혜 의원이 조작한 것이라면, 혹은 JTBC가 조작한 것이라면, 이들은
증거 조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 당시가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대선 직전이었으므로 선거법 위반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누가 범인인지 반드시 밝혀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일단 자신들이 이 비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검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검찰이 했구나 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문서의 경로만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댓글 한번 볼까요? 네.